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커뮤니티 글에서도 잠시 언급드렸듯이 이번 주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두드러졌었죠. 그러다 보니 광복절이 지난 오늘 전체 지수는 약하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하반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다른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및 플랜트, 원전 등의 주식들도 분산으로 잘 담아 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저번 말씀드린 경제 지표로 보는 하반기 전망 영상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짧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로 수출이 상당하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흐름은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초록색 선과 수출액 증감률 노란색 선, 이 두 선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고개를 들고 있죠.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내수출하 관련 지표, 건설수주액, 수출입 물가, 코스피지수, 장단기 금리차가 포함이 되는데 결국 수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기업들의 출하가 늘어나고 재고는 감소하는 그런 사이클이 된다는 말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선행 종합지수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보셨던 수출액 증감률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또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코스피 지수가 수출액 증감률보다 약 2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코스피가 올랐다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수출액 증감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대 부근을 보시면 그때도 어김없이 코스피가 2020년 3월경에 저점을 찍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에는 수출액 증감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2020년 4월 그리고 5월에 저점을 찍고 수출액 증감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출액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피도 계속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었죠.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들이고요. 말씀드린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저점 이후 반등 신호, 수출액 증감률의 저점 이후 반등 신호, 그리고 코스피의 현재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시점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지표는 전체 프로그램 매매 누적 거래와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HTS에서 최근 1년간의 데이터까지만 제공이 되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보시면 노란색 선이 비차익 거래 누적 금액이고요. 회색 선이 차익 거래 누적 금액인데 먼저 회색 선인 차익 거래 누적 금액은 순매도 상태죠. 0 이하로 파고들었으니까요. 차익 거래라는 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매를 해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가 집계가 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0 이하로 파고들어서 순매도가 많다는 소리는 매도 차익 거래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매도라는 말의 기준은 현물 주식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시 말하면 매도 차익 거래라는 건 현물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죠. 그만큼 현물 주식이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선물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저 매도 차익 거래 누적 금액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와 같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현물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매일 보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현물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 물량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현물 주식, 즉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현물은 고평가된 상태로, 선물은 저평가된 상태로만 남을 수 없겠고요. 이렇게 매도 차익 거래 물량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매도 차익 거래가 아니라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매도 차익 거래 물량이 쌓이는 동안에는 현물 시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쌓인다는 건 얼마 후에는 반대로 현물 매수세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은 노란 선인 비차익 거래인데, 비차익 거래는 현 선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차익 거래 같은 개념이 아니라 현물 주식만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이 집계되는 건데요.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투신 등 이러한 기관들은 한꺼번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매매할 일이 많겠죠. 매매 금액도 크고 고객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면 고객별로 수익률의 차이도 발생할 테고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프로그램으로 바스켓처럼 한꺼번에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차익 거래 누적 금액이 대략 6월 7일 정도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6월 7일에 비차익 거래 누적 금액이 8조 2,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8월 14일자로 봤을 때 이 비차익 거래 누적 금액이 4조 5,6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100만 원 단위로 금액이 표시가 돼서 그렇고요. 약 5주 만에 거의 3조 7천억 정도가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도가 일어났다는 소리죠. 8조 2,500억이 4조 5,600억이 됐으니까요. 이것은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일 테고요. 근데 그걸 다른 세력들 혹은 개인들이 쫙 받아내면서 주가 지수가 그렇게는 가파르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결국 이 비차익 거래도 중요한 것은 현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므로 비차익 거래 누적 금액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과거에도 비차익 거래 변곡이 발생했던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돈 많은 외국인,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간 꽤나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딱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 영상 바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들, 코스피 지수 자체의 기술적 반등 시점이 120일 이평 부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하락 반전되고 있다는 점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조만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드릴 말씀도 많긴 하지만 그것은 다른 영상들에서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데이터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수출입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프로그램 매매 누적 금액 등을 고려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